요거 재밌어. 요거 재밌어. 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말대로 협박이라고 했었던 그 공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국토교통부 수신 성남시장 공공기관 지방이정 혁신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입니다. 네. 정부는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식품연구원은 뭐에 따라서 추진하고 이 국가정책 사업입을 감안하여 조속히 매각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협박으로 들리세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 기관에서는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협조라 쓰고 협박으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관련된 모든 지자체에 다 보냈어요. 네? 근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만 협박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다.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016년에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형편이 있는 지자체한테 들어가는 교부금을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취지로 한번 지방재정법을 개편한다고 했다가 네. 광화문에서 단식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뭐만 하면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반박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게 진짜 협박으로 느꼈으면 트위터에 글을 한 글자라도 썼겠지. 그렇지. 백현동에 백자라도 한번 써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런 데 쓴 적이 있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뭐 본인 대선 슬로건이 억강무역이고 뭐 강자한테 대항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왜 저 공문에만 그렇게 쫄보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하필이면 김인섭이 막대한 돈을 벌어간 정바월이 막대한 돈을 벌어간 그리고 옹벽을 이렇게 깊이 판 하필 저기에서만 그렇게 협박을 느끼셨냐고. 아니 그냥 그거니까 협박이라고 치자고요. 알겠어 협박이에요. 인섭아 일로 와봐. 너 협박 당했으니까 너가 이거 다 가져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너무 무섭다. 야 박근혜 지금 국토부가 나 협박했는데 나 좀 무서우니까 돈은 네가 많이 가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협박받았으니까 내 측근한테 특혜줄게요. 이게 여러분 이거 상식이 있는 진짜. 분이라면 참 이걸 아실 수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백현동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뭐 어디 방송에 이런 거 가서도 약간 말의 향연이거든요. 그렇죠. 백현동이 어쨌고 뭐 옹벽이 어쨌고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공문을 보면서 하니까 확 와닿네요. 이게. 그렇지. 진짜 약간 이재명 빼박이겠다. 그러니까 공문도 많고 용역도 많고 이재명의 거짓말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방대하고 그 사람의 단어는 심플하고 하니까 거짓말을 반박하려면 수많은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재명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아니 형님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형님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은 어떤 내용의 재판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장동 사업에서 네. 대장동 사업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이랑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사가 3명 있습니다. 이사, 법인의 이사. 거기서 최대 주주가 누구냐?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공사가 51%의 주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 그 주를 대표하는 한 명의 이사가 누구냐? 고 김문기 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공약이었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대장동 사업도 공약이었고 그 대장동에서 민간합동 개발에 법인을 만드는 것도 공약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유일한 1인이 김문기였습니다. 그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업이 마구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하필이면 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시개발공사 사무실 내에서. 네. 근데 이재명이 방송 나가가지고 그 사람은 시장 때는 몰랐습니다. 하위 직원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검경의 수사가 끝나고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5번째 5차 공판이 일어나는데 그 공판에서 검찰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신이 증인으로 좀 나서달라.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어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4차 공판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실리고 마지막 말미에 다음 5차 공판에서는
성남시 의원 출신의 경기도의회 의원 이기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어. 전 그걸 보고 한참을 이게 뭘까? 진실일까 하다가 오늘 마침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이번 주 출석해달라. 금요일 날 형사부에서 2시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니 예, 출석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오. 기꺼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김문기 이재명을 검색하면 모든 사진들이 다 나오는데 이재명 모자에 볼마커 적혀 맞아, 있는 맞아. 거 박수영 의원님이 공개한 거 전부 다 제가 공개한 거거든요. 맞아. 아마 다 이재명 이기인 발이에요. 이기인 발. 그거를 아마 어. 그 공개의 배경, 공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궁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서 좀 묻지 않을까. 혹은 제가 아무래도 성남시 의원 할 때 대장동 개발을 견제 감독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딱이네. 김문기랑 항상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 김문기가 제 방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었고 많은 말을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이게 이제 피고인 측에서 이재명 측에서 이 방송 보고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말을 아끼겠으나 그런 것들을 아마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좀 진술해 달라고 아마 얘기를 하려고 부른 것 아닌가. 근데 그 좀 불편하지 않게 이재명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근데 왜 보면은 막 유동규랑 막 이재명이랑 재판에서 막 만나면 뭐 좀 어때요? 뭐 잘 지내? 뭐 이런 말 되게 어색하게 건넸다고 막 하잖아요. 그랬대요? 예, 아니 그때 한번 뭐 어디 언론 기사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결론 중에 이재명은 눈 감고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데 이렇게. 네. 그래요? 네. 말은 안 섞고. 형님 말 안 섞겠죠? 이재명이 저를 탐탁치 않아. 그러니까 아니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와서 뭐 이렇게 악수하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분위기도 아닐 거 그러니까. 같고. 왜냐면 그 이재명 저 초선시 의원 때 한번 택시 조합원 가을운동회 때 같이 이재명 시장이랑 행사 참석해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이 의원 내 와이프가 참 좋아요 잘생겨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막 고소하고 기소하고 성취 의원 넘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논평으로 이 사람을 조지는 게 아니라 자료를 공개하니까 이 사람은 반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좋아하지 않아요. 기인 형이 그 0.73%를 이긴데 저는 진짜 큰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김문기 그게 얼마나 컸어. 김문기 처장의 아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네. 아들도 저희 의회를 저를 되게 싫어해요. 김문기 처장을 징계하라고 했던 사람 중에 저도 있었었거든요. 김문기 처장이 그 대장동 그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그 배점표를 주말에 정민용 이 관계자한테 불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징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야죠. 그 김문기 처장 관련돼서 형님 사진 하나 또 사진 보셨잖아요. 공개가 됐나? 보여주세요. 저 단독 사진 하나 공개 또 해주십시오. 이것도 트램 연수 중에 이재명이 뭐 같이 이야기한 것도 없었고 눈 마주친 적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준비됐나요? 요거 그렇죠. 아주 큰 나무에서 같은 장소를 바라보면서 일반 스태프들과 딱 정확하게 이 상황이 지금 느껴지시죠? 이재명은 얘기하고 있고 유동규와 김문기가 팔짱을 끼고 또 유심하게 듣는 이 모습. 저기서 저 모자를 쓴 게 유동규처럼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아래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이분이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재명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네. 이거 지금 이게 시장 때예요, 여러분. 시장 때예요. 2009년 6월달에 분당구청에서 있었던 분당구 리모델링 뭐 간담회 때도 같은 테이블에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이 있었었는데 원래 김문기가 가려고 하지 않았었던 가는 부서가 아니었던 호주 트램 연수에서 이재명과 함께 갔고 지금 이렇게 나무 밑에서 함께 이야기를 이것도 저 멀리서 있는 사진을 땡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배경을 찍는 사진에서 이게 걸린 건데 지금 보면은 셋이서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개인의 알매 영역이라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좀 법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가 잘 판단해야죠. 똑같이 누군가 목숨을 끊고 이렇게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모든 증거가 이 사람이 아는 사람임을 지시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영역이다라고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안 나오게 하거나 하는 이런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판단해야 된다. 아 근데 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재판부가 뭐 사법부 판결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이해할 건 아니지만 내용을 떠나서 재판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특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로 관련자들 특히 이제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정치적인 재판들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감추지 특수수사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건 사실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문큐님이 통화 내역 있을 텐데요 했는데 이재명 개인 폰만 지금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수위 때 확보해서 했었던 공용폰이 있어요. 네. 이재명 임기 8년 동안 8대 뭐 엄청 많이 바꿨다 그러던데. 8대인가 줬어요. 회선 번호는 3개인가 4개인가였어요. 아 진짜요? 그 번호를 땄는지 모르겠어. 그 번호 따가지고 김문기 씨랑 통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결국 이제 공용폰이거든. 성남시 소유거든. 어... 성남시에 대해서 금융 혹은 내지는 이 통신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폰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야. 그 심지어 8대를 공용폰을 줬어요. 네. 그럼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 네. 반납을 안 받았어요. 8대 다 준 거야 이재명 나갈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검찰이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그 8대 회수받지 못했던 8대를 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김문기 씨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뭐 그건 그 진도는 어떻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 정진상 7대 이것도 제가 자료 공개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재명 그 쥐잡듯이 잡는. 저는 저 군탈체포조 출신이라서 좀 집요합니다. 저놈은 잡아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형님이 또 그 요새 핫한 드라마 DP에 거기 또 제가 DP 출신이라서 그 금융 압수수색, 금융통신, 뭐 포렌식 등등을 군사법, 그러니까 DP도 군사법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동시 시청자 수가 있고 1000명을 육박하네요. 어쨌든 뭐 아니 1000명 넘었다가 잠깐 줄었다 또 다시 늘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DP가 하는 일이 네. 이런 거 찾고 그런 거야. 주변 사람들의 증거 찾고 통화 내역 찾고 그런 걸로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적을 보이고 있는지를 불법적인 면모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아주 범죄를 숨기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이재명을 좀 쫓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 내용 한번 다뤄보죠. 요거는 자 세 번째 세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게 좀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그 4개짜리 세트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회의록인데 여러분 백현동이 지어지거나 대장동이 지어질 때는 성남시 공무원, 전문가 등등이 마구 참여해가지고 안전성을 진단해요. 안전성 진단. 이게 그 2017년 제5차 건축본위원회 심의 결과, 그러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짓는데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그 회의록이에요. 그 회의록이에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캡처해서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보셔도 괜찮고. 두 번째 페이지의 하단 쪽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의 하단 쪽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스 앵커, 이 건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현동 옹벽 치면은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자, 백현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수직으로 절토해서 아파트를 넣었어요. 수직으로 절토하면 아파트 이 옹벽이 흙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리라고 해가지고 이 토질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건축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잘하시네요. 이게 쏟아지면은 안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햄버거 드시죠? 네. 햄버거를 먹으면 높은 햄버거, 수제 햄버거 먹을 때 이쑤시개 꽂아놨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고. 네. 그게 앵커예요. 어스 앵커. 그게 여기서 보세요. 땡땡땡이 얘기하잖아요. 어스 앵커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토목 관계자가 1000공 정도 됩니다. 수직으로 절투해서 여기가 흔들리지 않게 쇠 막대기들을 1000개 이상을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앵커입니다. 그 앵커가 꽂히면 그냥 고정뿐만이 아니라 그 앵커의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그 옹벽 안에 습도는 얼마인지 온도는 얼마인지 계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측 기계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공사할 때는 계측 기계가 수십 개였는데 공사 끝나고 나니까 계측 기계가 3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옹벽에 실시간 계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니까. 큰일 났네. 그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김인사부한테 준 그것도 거지 같은데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특혜를 준 거라니까요. 아 진짜 그러네. 미친 거예요 진짜. 근데 아니 그럼 지금 빨리 뭐 그래서 지금이라도- 토목 관계자들이 이렇게 우려를 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맨 이렇게 마지막 다 페이지 앵커가 보여주세요. 1000개가 있고 계측 관리 잘 되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위험하다. 그런데 이 건축 본심의원회 이거를 심의할 거냐 말 거냐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표결로 끝나요. 표결로. 이게 표결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 땡땡땡이라고 하는 부위원장인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성남시 공무원일 거고 예. 경기도까지 데려갔었던 공직자예요. 이제는 아 저렇게 표결로 끝납니다. 그러네. 아니 여러분 계곡이 흘렀던 산을 깎아가지고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충분히 하자 시간을 두자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앵커가 껴있는데 앵커가 부식 정도나 계측이 잘 돼 있는지도 논의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자 표결할게요 이렇게 끝내버릴게요 해서 다수결로 끝내버려요. 와. 이게 성남시의 행정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하다. 미친 거라니까 진짜. 아니 이게 표결할 내용이야? 진짜 그러니까 나는 미쳤다. 김인석과 정바울한테 몇천억 준 것도 진짜 빡치는데 가장 문제는 진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놈들이 장난친 게 제일 괘씸하고 제일 악마 같은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네. 진짜 안전을 그래 저거야 YJ 창님이 얘기한 게 정확해. 안전을 표결로 결정하는 근데 거야. 뭘 이재명이 뭐 국민안전 얘기가 본인이 그럴 그 돼요 그게? 조건부 자격이 있어? 의결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이 집안 학회에서 가장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집안 학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산 깎아서 밑으로 내려가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반박할 거. 이재명은 예. 그 R&D 센터라는 부지를 기부 체납 받았으니까 시민한테 이익이다 하는데 맞아 그거 그 얘기 물어보려고 싶었어요. 옆에 공터가 있어요. 그게 R&D 센터인데 그 보면은 부지 너무 높고 네. 거기도 옹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활용 가치가 0이야. 아 그러면 실제로는 뭐 본인이 뭐 얼만큼 이득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땅이 있으니까 이득은 이득으로 계량할 수 있겠지. 근데 활용 가치가 없다니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 앞에 음식점 있는데 R&D 센터 거기다 왜 짓냐고. 거기다가 백현동 아파트가 이미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 부지가 높은 상태예요. 부지도 높은데 고도 제한도 걸려 있어. R&D 센터 더 높아. 그럼 뭐 아주 납작하게 만들었겠네. 그러니까 더 높고 옹벽도 둘러싸여 있으면 조금만 파가지고 아주 낮게 R&D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네. 이게 무슨 기부 체납 받은 성남시의 이득이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뭐 판교랑 연계를 해서 R&D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그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R&D 센터네요. 판교랑도 멀어. 그니까요 제 말이. 판교랑도 멀고요. 용인이랑 더 오히려 가까워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네. 이상하다니까. 그럼 처음부터 물론 끝까지 뭐 성남시 안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어붙일 수는 있겠지. 그런데 R&D 센터로의 활용 가치는 지금 없고 주민들 어떻게 얘기하냐. 거기다가 복지시설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네. 쓸모 없으니까. 네. 부지 높고 고도 제한 걸려 있고 옹벽 있고 그거 만약에 공사 시작하죠? 옹벽 또 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부지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 부지만 있어요. 부지만 있는 거구나. 질퍽질퍽한 부지만 있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높은 옹벽을 여러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산지관리법상 15m의 옹벽만 허용하지만 얘네들이 약간 꼼수를 쓴 게 옹벽을 만들었죠. 네. 옹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커뮤니티 센터를 붙여 건물을. 그걸 이제 옹벽이 아니라 이건 구조벽입니다. 이렇게 피해요. 살짝. 옹벽만 있으면 건축이 안 돼. 근데 그 옹벽에다가 건물을 붙인다니까요. 커뮤니티 센터. 그 진짜 양아치 짓 아니에요 그거? 그게 여러분 이거 옹벽 아니에요. 이거 옹벽은 이 건물의 구조를 포함한 구조벽입니다. 해서 그 산지관리법상 제약을 피해요. 그러니까 옹벽보다는 구조벽이 훨씬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거는 옹벽이 아니고 그냥 구조벽이니까 산지관리법상 15m에 해당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쏟아질 수 있는 옹벽에다 건물을 붙여놓으니 거기 준공이 돼야 안 돼. 지금 거기 위험하니까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네, 그게 팩트입니다. 야 이거 뭐 오늘 진짜 너무 흥분했네. 예, 하도 빡쳐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열받네 진짜. 자 이거 잠깐 열 좀 가시기 위해 일단 슈퍼챗 몇 개만 읽겠습니다. 아까 백변님도 주셨던데. 예, 성문이 형이
저 이기님 올만 우리 소주 한잔 해야죠. 다시 보기로 잘 볼게요. 저 백변님 백현동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우리 저 설명 1타잖아. 진짜. 전국 설명 1타예요. 아니 기사만 보더라도 기사만 보고도 하는데도 그 배경을 다 알아. 아 우리 깜짝 형님이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유익한 방송. 그러니까 이재명을 다 비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의 정확한 간단한 설명. 아주 유익한 방송이라는 거. 그리고 여담이지만 성문이 형이 그 저 결혼식 할 때 2부에서 음. 축배사를 하셨어요. 아 진짜? 예, 왜냐면 제가 와인을 성문이 형한테 배웠거든요. 아. 그래서 다 와인 들고 축배사를 해주셨습니다. 어. 예, 깨알 정보였고요. 좋습니다. 어디 봅시다. 또 위에 울집의 울집의 태태명. 태태멍. 그 위에도 있어요. 아직 안 읽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아 김민수는 아까 읽었고. 예. 현업 도시계획이고 백현동 부지 길 건너편에 있는 애견 카페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땅 파기 시작하고 수십 미터 옹벽 올라가는 거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성남 시민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R&D 센터랑 오. 공원을 살짝 조성한 게 있는데 그 공원을 휠체어랑 유모차가 못 가. 아 그렇구나. 무조건 계단만 올라가야 돼. 어. 엄청 가파라가지고 인라인을 타거나 뭐 이런 못 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왕팬님 이기인 의원님 5차 공판 큰 획을 긋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정치적인 구호는 안 하고 아는 걸 모른다고 안 하고 모르는 걸 안다고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실도 그대로만 얘기하고. 아 있는 사실만 해도 거의 술살 네. 되겠는데요, 네, 형님. 재판부가- 다 뼈 발려져가지고.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자의 존재감님 간만에 왔더니 이기인님 딱. 와 응원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내주셨네요. 오늘 액수가 되게 크네요. 김미숙님, 이기님 역시 정치워스다의 짱짱맨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나무님, 나무님 저 잘 알아요. 네, 이기인 진행 여의도 재건축 조합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주제 65세 이상 무임승차 6시 30분. 아 여러분 우리 정치워스다 여러분들도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 가셔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꼭 좀 그거 제가 대신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한 3주 만에 구독자가 36,000명을 넘었는데 거의 4만 다 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책만 다루는 방송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방송입니다. 정책도 보니까 흥미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네, 예를 맞아요. 들면 뭐 감옥에 인터넷 넣어줘도 되냐, 뭐 노인 무임승차 이런 내용. 어제 그거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민식이법은 여론에 떠밀린 때법이었다.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중앙방송 국내에 틀어도 되냐, 뭐 이런 것들. 최근에 그것도 있었어요. 네. 친자 확인 의무화 그거 가능한가? 그거 약간 페미니스트랄. 근데 또 내용 뜯어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매기는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양육비 강제 지원하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다루면서 친자 확인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거는 뭐 매기는 거야. 약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구독하는 채널이고 워낙 또 그 케미가 잘 맞고 이 유능한 3인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가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의견도 내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정치워스타 구독자분들 그 여기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 그러지만은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도 그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딱이라는 거.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자료들은 일단 가져오신 자료들은 우리가 단독 자료들 많이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형님 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저도.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니 정치와 수다만 오면 목소리가 좋아.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보면 진짜로 저도 방송 참 많이 하지만 이재명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어먹는 방송이 없거든요. 잘 없죠. 네, 성문이 형도 워낙 그 조근조근 거의 두들겨 패는 수준으로 이제 하시지만 그렇지. 형님은 이제 자료가 좋으니까 이게 빼박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야부리가 안 돼 이거는. 진짜 제가 공개한 자료만 해도 정말 진짜 한 트럭일 거예요. 대선에 진짜 대선 방송 주제에 형이 최소한 40%는 아니 진짜 50%는 대선 때 기자들이 전화 와서 자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이렇게 기사 취재하는 게 아니라 저 의원님 단독 주세요. 단독. 저 공개 안 된 줄을 그냥 주세요. 그게 MBC, SBS, JTBC 전부 다 그래. 그래요? 진짜 이게 뭔가 없어. 그냥 뭐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라고 취재가 아니라 저 의원님 저 그냥 단독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저 그냥 공개 안 된 자료 하나 주시면 안 돼요?를 몇천 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뒤가 구린 성남시가 있다.
그러네요. 근데도 계속 단독이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것도 무한이요, 신기하고. 무한 루프. 야, 이거야말로 그냥 약간 그거 아니에요? 지하 경제 활성화. 그렇죠, 그렇죠. 예, 무한동. 다음 방송에는 무한동력. 오늘 얘기했었던 공용폰 자료 들고 올게요. 오, 개 재밌겠다. 정진상한테 준 거. 오, 이거 진짜 그리고 재밌겠다. 배소연한테 준 거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개 재밌겠다. 배소연한테 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가져올게요. 와, 지금 그 공익 제보자가 그 난리 이제 났잖아요. 법인카드 그 저거 이 뭐 담당하셨던 간식도 사 먹었다며. 뭐 샌드위치 뭐 100만 원어치 뭐 과일 100만 원어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시의원 때 한 자기 집에 있는 그 금호상가 할 거예요. 거기 과일집이 있어. 예. 거기서 몇 천만 원을 쓰는 거야. 오. 그래서 내가 지적했거든. 뭐야 이거? 이거 네. 뭐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막 그 손님들이 막 과일을 하도 먹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으로 가져간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그 공익 제보자가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그 과일 사 가지고 그 업무용 그다음 말하면 직원용 주겠다고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이에요. 그거 맞아 그러면. 근데 제가 시의원한테 지적한 게 맞아요. 아니 같은 과일 가게에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가져가는 거야. 사갖고 가는 거 업무 추진비로.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 과일 중독자 있어요? 뭐 이랬는데 거기가 시장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나도 시장실 가봤는데 과일을 내주진 않았거든. 뭐 나 때문인지 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다 가져간 것 같아. 네. 주시 사장님일 수도 이제 부업으로 거기서 이제 과일 사다가 어디다가 나 팔았는지. 심지어 카드깡을 해주는 업체인가라고 생각도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과일을 다 집으로 가져가거나 김혜경 여사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뭐 공익 제보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샌드위치도 막 딱 뭐 원하는 그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출장 갈 때도 항상 그 샌드위치 세트를 먹었대요. 그렇지. 예. 가는 데가 있어. 그 뭐 복집도 있고 뭐 그 김혜경 여사가 늘 찾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예, 여러 데가 여러 군데가 뭐 있죠. 좋아해요, 그분은? 초밥 좋아하고. 아, 초밥이지. 그리고 초밥. 복집이 있어. 복집. 복집. 순회동 복집이 있어. 맛있는데. 인터넷에 김혜경 맛집 치면 맛집 지도가 있어요. 맛집 지도가 거기 나와. 아, 여튼 진짜 뭐. 웃기네요. 네. 아무튼 또 우리 기인 형은 다다음 주에 오시니까 그때 저 진짜 그거 너무 기대돼요. 그 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 배소연 말고 그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 그 김모 씨한테 할당된 고용폰 반납하지 못했던 이게 폰들, 진짜 재밌겠다. 그 기종들 전부 다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다음 주에 저는 뭐 다음 주에 또 오겠지만은 다다음 주에도 기인 형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진짜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뭐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거 다 전국민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저희 영상 다 봤어요. 46만 갔잖아요. 네. 이번에 50만 넘겨봅시다. 이번에 50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네,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면. 공유하기 진짜 많이 해주세요. 이거 네. 제가 제가 나온 제 영상을 남들한테 받는다니까. 형님도 그렇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카톡 단톡방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 막 동네 카톡방에 형 얼굴이 막 형이랑 제가 막 나와. 아주머니한테 이거 봤어요 이 의원 정치화수다 이러면서 이거 제가 출연한 건데요 김재섭 장관이랑 이렇게 여러분 있었습니다. 요거 50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는 기대하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